북한의 요즘 가슴 성형, 코, 코 성형도 다 눈 쌍꺼풀 수술까지만 집에 와서 하고요. 그리고 코나 가슴 성형은 병원에 가서 하는데 지방에서는 안 되고요. 평양에 꼭 올라가서 달러로 이제 책정이 되는데 그거 평양에서 성형외과가 따로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평양에 이제 유명한 병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몰래 저녁에 야매로 불 켜고 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상류층들만 하는 거라서 이제 거의 바람이 지방에서 돈 많이 쓰는 돈주들이 이제 살도 찐으니까 이제 살까기 하고 가슴 성형하러 평양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뭐 어찌됐든 이설주 씨가 눈에는 띄지만 저때 그 뒷얘기도 참 많이 있었어요. 어떤 뒷얘기가 있었나요? 그 안동 어디 가다가 장군님 사진을 프랜카드에 맞아, 걸었다고 맞아. 울면서 난리 쳐가지고 아주 그 당시가 저도 생각이 납니다. 그 김정일 위원장의 얼굴이 그려진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 그게 비가 와서 젖었어요. 근데 잘 아시지만 북한의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북한에 가서 혼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자동적으로 거기서 뭐 왜 비를 적시느냐라고 이제 막 해서 그때 막 많이 기사화가 되기도 했었죠. 그렇죠. 네. 이 북한 응원단이 왔을 때가 2005년도입니다.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 때 그때인데 124명이라는 대규모로 왔었죠. 근데 거기에 선출된 사람들이 보면 고등학생부터 예술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선출돼서 옵니다. 근데 그때 단연 미모로 카메라에 잡혔던 사람이 바로 이설주였죠. 그때 16세 나이로 대한민국에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김정은과 결혼하면서 우리가 응원단의 한 성원이었구나라는 것이 우리가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번엔 또 예술단까지 온다고 그래서 네. 과연 예술단 하면은 또 누가 오는 건가요? 사실 우리가 예술단이라고 했을 때는 응원단도 금방 얘기를 했지만은 모란봉 악단을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지금 갑작스럽게 예술단까지 보낸다라고 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모란봉악단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김정은과 우상화 공연으로 이미 철저히 무장된 악단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일하게 모란봉악단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평창 대회 뭐 북한이 갑자기 이렇게 화해 무드의 분위기를 만들면서 많은 대표단이 온다고 그러는데 강은하 기자님. 네, 저는 통일부를 출입하면서 되게 늘 느꼈던 게 북한과 남한의 관계는 정말 알 수 없구나. 정말 전쟁이 날 것처럼 막 그러다가요. 갑자기 화해하고요. 막 사이가 좋다가요. 갑자기 싸워요. 맞아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정말 우리밖에 없다는 거를 지켜보면서 항상 느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평창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 평화의 분위기, 전 정말 너무 사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된 게 너무 오랜만이고 사실 북한이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든 네. 우리가 잘 대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다시 갑자기 그 전쟁의 국면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내는 그런 노력이 근본적으로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핵심이 사실은 핵이거든요. 네. 핵이라는 걸 내려놓게 만들어야 사실은 그 이후의 상황이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번 평창 대회 이후에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미녀들이 한국에 온다는 소식 반기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올지 참 기대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북한 미녀들 과연 어떤 모습일지 이만갑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북한의 미의 기준. 김일성 시대 때는 좀 얼굴이 작은 여자는 인기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귀걸이를 달면 기찰대에서 나서 단속을 했었거든요. 자유주의 바람이라고. 얼마 하고 싶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밤에만 하는 거예요. 저희 시대는 이제 가슴 커야 되고 엉덩이 커야 되고 눈이 커야 돼요. 말도 안 돼.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 북한에 요즘 가슴 성형, 코 성형도 다 합니다. 원래 저녁에 야매로 불 켜고 하고 있어요. 아. 북한의 미의 기준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북한 미녀라고 하면 예전에 김일성 시대 때는 홍룡이라고 호파는 천에서 여주인공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유명한 영화들 춘향전 같은 데서도 그 여자가 여주인공으로 나왔는데 얼굴형이 지금 보는 것처럼 얼굴이 좀 동글동글한 네, 계란형보다는 아니 홍룡이는 좀 동그란 형이에요. 달 같은 형이다 해서 좀 얼굴이 작은 여자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리설주가 미의 기준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정수가 우리 동글동글해요. 김정수랑 가장 닮은 게 리설주라고 들었어요. 그런 인물로 선택을 했다고 알고요. 그러니까 홍영희, 뭐 오미란, 네 김정화, 네 이런 사람들의 미인 기준이었었는데 요즘 김정은 세대에 들어서면서 김정은이 이렇게 유학을 갔다 와서 그런지 좀 서구적인 여자들을 좀 좋아하는 얼굴형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거의 좀 비슷하게 닮아가는데 얼굴 북한에서도 요즘 작은 여자들이 인기고요. 좀 갸름하게 좀 빠진 여자들이 좀 인기예요. 택도 좀 뾰족해야 되고 요즘에는 좀 서구적으로 변한 거예요. 북한의 미인 보면 키랑 크고 얼굴이 희고 머리 길고 이런 여자들이 미인이에요. 근데 우리 학교 때랑 보면 10명 중 1명은 키가 65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학교 때 저리 선영궁전이나 선전예술대에서 다 뽑아가고 졸업할 때 보면 다 키랑 작고 얼굴도 까맣고 한 사람만 졸업하고 나오거든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때 이제 미의 기준은 이제 동그란 얼굴형이 이제 미의 기준이었다면 저희 시대는 이제 3대 300삼소라고 이제 젊은 층들 이제 그 정도 되면 와 이쁘다 그 여자친구로서 만족하다 하는 되는데 거기에서 300은 세 가지가 휘어야 돼요. 일단 살색이 휘어야 되고 이빨이 휘어야 되고 눈동자가 휘어야 돼요. 그리고 3대는 뭐 이제 가슴 커야 되고 엉덩이 커야 되고 예. 그리고 눈이 커야 돼요. 그리고 3소는 이제 손발이 작아야 되고 허리 작아야 되고 얼굴이 작아야 되는 거. 네. 남자들 속에서도 그 정도 되면 괜찮다고 이제 친구들 속에서 오고 갔었어요 얘기가. 말도 안 돼.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 그런 여자가 어디 있니? 진짜. 지금 요새는 보면 그냥 생긴 것보다는 날씬하고 뭔가 애교스러운 느낌? 막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보면 막 좀 대화를 잘해주고 그런 여성을 좋아해요. 일단 못생긴 거는 좀 꾸미면 되잖아요. 지금은 좀 머리 스타일이랑 좀 보는 게 있으니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처럼 마른 걸 싫어하지 않고 이제는 조금 마른 걸 좋아하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왜냐면 몸매를 드러나게 지금은 한다는 건. 살까기를 하잖아요. 다이어트를 안 하고 살까기. 요즘에도 다이어트를 그러면 북한에서도 살까기 있고 약도 있어요. 네, 살까기라고 해요. 성형도 해요? 성형도 하죠. 성명도 해요. 북한에 요즘 가슴 성형, 코 성형도 다 합니다. 아니 가슴 성형을 야매로 어떻게 해요? 병원 가서 합니다. 그거는. 아 그건 병원이고. 그러니까 그건 집에서 병원. 하는 거는 눈 쌍꺼풀 수술까지만 집에 와서 하고요. 그리고 코나 가슴 성형은 네, 병원에 가서 하는데 지방에서는 안 되고요. 평양에 꼭 올라가서 달러로 이제 책정이 되는데 그거 평양에서 성형외과가 따로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평양에 이제 유명한 병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몰래 저녁에 야매로 불 켜고 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상류층들만 하는 거라서 네, 이제 거의 바람이 지방에서 돈 많이 쓰는 돈주들이 이제 살도 찐으니까 이제 살까기 하고 가슴 성형하러 평양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뭐 요즘 보니까 북한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 한국 스타일의 화장이나 머리 모양 이런 걸 좀 많이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북한은 과연
어떤 기준이 좀 이렇게 미인이라고 또 칭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에요, 루마니아 한 기자가 전 세계 여성들의 사진을 이렇게 찍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중에서 마지막으로 간 곳이 북한이었는데 북한에 가서 23명의 여자의 사진을 찍어왔다고 합니다. 우리 사우스포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죠? 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사진은요. 한복을 곱게 입고 있는 3명의 그 북한 미녀 모습입니다. 신의주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국 분 아닌가요? 예쁘다. 아니 가운데 분은 약간 수지 좀 닮은 것 같은데. 한국의 은방울 자매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사진 말고도 한복을 입은 이 북한 여성들의 사진이 또 있다고 합니다. 보여주세요. 이게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북한 여성 사진 하면은 얼굴이 하얗고 동글고 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 남한도 한국도 보면 약간 김고은 씨나 이렇게 눈이 이렇게 쌍꺼풀이 진하지 않고 그냥 맞아요, 개성 있는 얼굴이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이 기자가 본 그 북한의 미인도 약간 좀 개성 있는 얼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렇게 한복 입은 북한 미녀들을 봤는데 이게 대체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걸까요? 두 번이 있어요. 북한에서 한복을 차려입는 게 두 번이 있는데 김부자의 그런 생일이라든가 아니면 그 북한 공식적인 명절에 대체로 그 한복을 입고요. 또 한 번 입는 기회는 가족의 이런 뭐 환갑이라든가 결혼식 이럴 때 한복을 입습니다. 당에서 포치를 해요. 내일 4월 15일이니까 한복 다 입고 나오노라 이렇게. 포치를 하면 다 입어야 되는데 이제처럼 있는 집은 자기 한복이 있는데 없는 집은 막 뛰어가가지고 이제 저건 이쁜 거고요. 어찌 10년 전에 결혼할 때 입었던 한복 다려가지고 입고 그걸 아무거나 하여튼 한복 입어야 돼 무조건.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거 같은 경우에는 명절이 아니고 여름인 거 보니까 명절은 아닌 것 같아요. 4.15 같은데? 외국인이 오니까. 외국인 오니까 한복 다 입고 와. 이거는 일반 평상복은 화려한 거나 이쁜 옷이 그렇게 다 있지 않지만 한복은 그래도 행사복으로 그래도 좀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와 하게 되면 또 포치하게 되면 또 그걸 입고 와야 돼요. 그리고 북한에서 살려면은 그 행사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한복이 없이는 또 여자들이 배겨 못 내요. 그렇기 때문에 한복은 아무리 못 살아도 한복만은 여성들이 딱 가지고 있는 필수품이에요. 네. 순경 씨도 한복 입었었어요? 네, 저희도 대학생들은 한복을 입는데 뭐 4월 15일이라든가 2월 16일 때 저희는 해령대 김정수 동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강장에 모여서 무더위를 하거든요. 근데 무더위를 할 때 저렇게 저것처럼 항상 입고 저렇게 무더위를 하는데 저희 때는 되게 그게 좋았어요. 평상시 저걸 입을 수 없는 거니까. 대학생 한복이 틀린 게 틀려요, 하얀 무릎에 올라오면 짧은 거는 대학생 한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반 사회 지금 긴 거 입은 사람들은 사회 기업소에서 나온 애들이고요. 그래서 저기서 또 신분의 차이가 확 띄는 거죠. 그리고 엄청나게 한복은 끝없이 화려해도 국가에서 뭐라고 안 해요. 끝없이 화려해야 돼요. 그래서 화려하구나. 저는 되게 특이했던 게 이 두 번째에 한복 입고 이렇게 혼자 얼굴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면 저는 눈에 띄었던 게 한복 여기에다가 목걸이를 작은 걸 했어요. 네, 목걸이 다 해요. 처음에는 귀걸이를 달면 그 귀찰대에서 나서 단속을 했었거든요. 여성들 달지 말라고 뭐 자유주의 바람이라고.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가 방침이 내려왔대요. 우리나라 여성들이라고 다른 나라 여성들만큼 이렇게 이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귀걸이를 허용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귀걸이를 다 깬 거예요. 눈썹이 변했어요. 저희 때는 갈매기 눈썹을 그려서 다 파랗게 이렇게 올려 그랬는데 지금 저거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하는 눈썹 그러네요. 자연스럽게. 네, 이게 지금 메이크업이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진이 이제 그 한복, 이쁜 한복이었다면 이번에 신여성, 북한 신여성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양장을 입고 양산을 이쁘게 쓰신 사진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 사진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건 무슨 옷이지? 저게 시스루 같은 건데 팔 지금 브라우스 같이. 대학생입니까? 네, 저건 대학생이에요. 예쁘다. 이분 이쁘다. 매력있다. 약간 한국 모델 같이 생겼네요. 모든 분들이 여기 가슴에 뭔가 달고 있는데 김일성 대체 뭐예요 그거? 초상화. 네, 핑크. 김일성. 북한에서 이런 의상과 양산
어디서 사는 거예요? 저 무슨 의상 같은 경우는 장마당이나 그런 데 가면 많이 팔아요. 요즘 막 유행하나요? 저게 양산 들고 가는 거? 우리 도 안에는 없지만 우리 장마당 안에는 없지만 평양에 가면은 있을 것 같다는 일반 그런 생각이 시장에도 그게 많아요. 제가 지방에서 살다가 평양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그 달랐던 차이점이 그 양산을 들었던 그 여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방에서 그 우산을 든다는 거는 비가 오는 날에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 쓰는 그 도구인데 평양에서 그걸 패션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다 양산을 들고 다니는 게 아무렇지 않게 들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지방에서 그렇게 썼다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 사진 보니까 그 빨간 드레스 입은 그 여자분이 되게 이렇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는 저렇게 빨간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분의 포즈와 표정은 그냥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모델 같네. 아니 지방에도 빨간 옷을 입는데 빨간 바지를 입지 못합니다. 위에 옷은 괜찮아요. 빨간 바지, 하얀 바지도 못 입고. 네, 왜 그 평양에 그때 한때 이렇게 빨간 바지가 유행돼서 많이 입었대요. 근데 김정일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래 한번 불호령이 내려서 일체 빨간 바지를 여자들이 입지 못하게. 사실 저거보다 아까 그 블랙 원피스 있잖아요. 까만 원피스는 팔이 비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비치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저런 옷은 저게 지금 중국산이에요. 시장에 많이 나가면 있는데 저거보다도 더 조금 비치는 옷이 있어요. 그런 거를 더 좋아해요. 요즘에는 비치고 드러내는 거를 좋아해서 이런 옷은 시장에 너무 비치거나 하면 시장에 못 나오고요. 방문 판매로 연선 지역에 가서 중고 옷을 가져오는데 한국 상품들이에요. 미니 스커트도 저도 입었어 봤는데 밖에는 못 나와요. 청바지도 있고 집에서 입고 친구들끼리 밤에 생일 파티 할 때 짧은 거 입고 와요. 그렇게 하고 노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옷을 장마당에서는 못 사고요. 연선지대에서 중고를 파는 사람들 집에 가서 그런 옷을 비싸게 사요. 근데 밖에는 못 입어. 근데 얼마나 친구들 앞에 입고 싶은 걸 하고 싶은지 몰라요. 나가고 싶고. 그러니까 밤에만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은 우리 알베르토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제복을 입고 있는 여성 사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깔끔한 느낌이 나고 되게 프로페셔널한 느낌인 거. 이 제복이 제가 나온 해에 나온 거예요. 이 제복이. 새로 나온 거예요. 넥타이가 굉장히 짧아요. 멋있다. 저 여성분이 지금 입은 보안원들은 이제 모자가 이제 틀려요. 저 둥글모를 쓰고 다니는데 저분은 이제 해설 강사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자, 다음 사진이요. 평양 호텔 접대원. 예전에는 화장을 좀 북한 여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입술 태를 그렸어요. 입술을 태를 딱 그려가지고 안에 입술을 발랐는데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처럼 태가 없이 아주 좀 자연스럽게 그렸고요. 좀 더 예전보다는 내추럴해졌다. 화장법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연해졌다. 네. 자, 다음 사진이요. 기차 승무원 사진이고요. 유니폼도 되게 예쁘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앞머리 자르면 이렇게 걸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단속 대상이 돼갖고 너 왜 앞머리 잘랐나? 이거 이렇게 다 앞머리 자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못 부린다 해갖고 앞머리가 있으면 이거 고착제 같은 걸 발라갖고 이렇게 싹 올려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앞머리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거 보니까 많이 좀 자유로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리즈 호텔 종업원. 그 생머리예요. 보면은 파마가 아니고 이제는 아예 생머리. 옛날에는 성인만 되면 이렇게 다 머리를 자기가 성인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파마를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보면 이게 다 한국 드라마나 뭐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다 생머리거든요, 여성들이.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호텔. 이것도 호텔 종업원이구나. 자, 다음 사진 우리 김홍수 씨가 저 준비했습니다. 저는 말이죠. 저는 예쁘다. 진짜 예쁘다. 설주 닮았는데. 내가 아까부터 계속 그 북한 여성들의 정체가 궁금했었는데 이 사진은 신의주에서 열린 공연 전에 북한의 가수라고 합니다. 우리 저 금성학원 출신 설미 씨하고 조금. 네. 설미 씨는 아니시죠? 제가 저렇게 이쁩니까? 진짜. 근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공연 전에 이제 지금 들고 계시는 사진이 저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얼굴이 아직 너무 애티가 나거든요. 대학생인데 예술학원 졸업반? 이런 학생들이고 지금 옷을 해입었는데 옷도 되게 옛날하고 좀 틀리게 화려하게 좀 반짝이게 넣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예술학원 쪽으로 가까운 북한 가수 같고요.
운방울이라는 악기는요, 북한에서 제가 연주했던 악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악기인데 저 악기가 이태리랑 합병이 됐어요. 합병이 돼서 북한에서 하는데 1,500달러예요, 새 악기가. 근데 새 악기가 1,500달러고 이제 중고는 5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새 악기로 맸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저 악기를 멜 때 집이 한 750달러 정도 할 때였어요, 아파트가. 그러면 아파트 두 채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네, 그렇게 했어요. 아파트가 750.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아코디언을 메고 다니면 운방울 쥐고 다닌다 하면 긴 메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아코디언을 못하는 이유는 저 악기가 없으면 못해요. 설명 씨 사진 보니까 어때요? 네. 옛 생각 나시죠? 아, 많이 나죠. 저 때는 맞으면서 엄청 혹시 났습니다. 저 아시는 분은 아니고 아니, 금상하고 한참 같이 다닐 때 후배죠. 지금 후배나. 제가 보니까 중학생인데. 저기 신의주에서 찍은 거니까 금성학원은 아니고요. 근데 저 아이가 운방을 맸는데 앞에 빨간색은 네모난 판때기가 있죠. 아, 저기 보니까 선물학기다. 저게 김일성이 보내준 선물이라고 딱 나와 있는 거죠. 예술학원입니다. 일단은 집안체를 그러니까 예, 저거는 개인 악기가 아니고 저거는 국가에서 김일성 이름으로 보내준 악기인 국산이네. 거예요. 예, 전 국가 악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500달러보다 더 비싼 가치인 거죠. 장군님이 보내준 선물을 내가 지금 믿어 연주를 한다는 게.